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세계 1위 통신업체 버라이즌과 역대 최대 8조 규모 5G 통신 장비 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버라이즌하고 관계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됐지만 2018년도부터 버라이즌과 함께 미국 시장에 진출한 삼성전자를 일단 보게 되는데 2018년도 3월에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손을 잡고 미국의 5G 시장을 진출을 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버라이즌과 삼성전자는 이번에 또다시 손을 잡고 5G 통신 장비의 확대를 약속을 하게 된 거죠. 이번에 계약한 계약 규모만 봐도 8조 원에 육박을 해서 한국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치열하게 경쟁 중인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계약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세계 통신 시장 1위인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세계 통신 시장 1위인 미국의 본격적인 공략에 발판을 마련하였다라고 자평도 하고 타평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2018년도과 2019년도는 5G 통신 시장의 과도기, 초창기였다고 하면 원래는 2020년에 꽃이 피는 시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시기가 잠시 뒤로 밀쳐진 상태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5G 시대로 개화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0년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더욱더 공략하게 된 거죠. 이전에 버라이즌에 납품했던 것이 28GHz 대역의 통신 장비였다면 이번에는 3.5GHz의 통신 장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의 5G 이동 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1년도 아닌 5년간 공급하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계약 규모만 봐도 7조 9천억 원, 그리고 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은 약 297조 규모의 세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이고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영국 시장이 커야 되는데 영국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있죠. 그 중에서도 버라이즌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갑 중에 갑 1위에 서야죠. 그래서 버라이즌이 가장 많은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는 통신업체라는 겁니다. 가입자 수만 지금 보더라도 1억 9,300만 명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버라이즌은 삼성 외에도 노키아, 에릭슨과 같은 통신 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추가 계약이에요. 2018년도에 계약을 한 다음 2019년 납품하고 이번 2020년에 추가 계약을 한 것인데 이미 2018년도부터 5G 통신 장비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왔던 버라이즌이 이번 관계에서는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버라이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아꼈죠.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버라이즌은 그동안 에릭슨, 노키아 장비 비율이 높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서 향후 삼성의 비율을 더 높일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저주파 대역의 5G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극고주파 대역인 28GHz로 5G를 지금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20와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 지금 출고가 되는 것은 3.5GHz 뿐만 아니라 28GHz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는 저주파 대역인 3.5GHz 대역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인 FCC의 허가를 받아서 민간 통신업자들에게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28GHz는 3.5GHz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른데 이게 극고주파 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주파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건물과 같은 장애물에는 걸려서 통과하지 못하는 단점이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5G 통신에서는 저주파 대역과 고주파 대역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파수를 섞어서 사용하면 상호 보완이 일어나죠. 말하자면 3.5GHz의 저주파 대역을 하게 되면 이 주파수가 멀리까지 갈 수 있고 뭐 건물도 요리조리 피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용량이 큰 내용을 받는다 라고 하고 이런 통신을 한다 라고 하면 28GHz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있는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3.5GHz가 훨씬 좋은데 그래도 이곳에 주파수의 기지국을 촘촘히 세우면 28GHz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3.5GHz의 사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유로 버라이즌은 인프라 구축을 3.5GHz에서 해야 될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파트너로 낙점했다 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3.5GHz와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물론 삼성전자는 3.5GHz 대역에서 화웨이와 거의 버금가는 지금 기술을 축적을 해왔고 곧 이 기술은 화웨이를 뛰어넘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견제로 주춤해진 화웨이 통신 장비가 판매가 금지가 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최대하도록 여기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화웨이의 퇴출입니다. 화웨이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술이 지금 어느 정도 먹히고 있어요. 특히 통신장비 시장에는 대표적으로 한 번 계약하는 계약 규모도 크고 한 번 계약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호환성 때문에 5G NSA Non-Safety Alone 장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 장비의 장비를 연동시키는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을 했다면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의 장비를 사용했으면 삼성전자의 장비를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속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Non-Safety Alone 말하자면 Safety Alone 그 단독마다 이게 중첩이 없어요. 중첩이 없기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이전에 사용했다 할지라도 5G 통신 장비에서는 Safety Alone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간섭이 없기 때문에 굳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업체가 삼성전자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미국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Non-Safety Alone에서 이제 Safety Alone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다른 나라 업체, 특히 삼성, 노키아, 에릭슨 장비를 사용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미국에서는 삼성은 미국 4대 통신사 중 3개 업체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와 5G 공급 계약을 이미 맺은 상태이고 나머지 한 업체인 T모바일도 이번에 스프린트와 합병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4개 통신사 모두 삼성에서 공급하게 된 것처럼 지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웨이는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이미 퇴출 통보를 받은 상태이죠. 이 틈을 타서 삼성전자는 캐나다에서는 비디오트론, 텔러스, 그리고 뉴질랜드에선 스파크 등과 같은 거대한 회사와 통신장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또한 인도에서도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인도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시장 조사 업체인 데로로에 따르면 올 1분기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가 화웨이고요. 35.7%, 2위는 에릭슨 24.6%, 3위는 노키아 15.8%, 4위는 삼성전자 13.2%, 5위는 어느 업체냐면 ZTE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번에 버라이즌과 함께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공급 계약을 추가로 맺은 것이죠. 이전에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맺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것은 화웨이는 점차 퇴출되어 가고 있고 화웨이에 들어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다. 물론 이 화웨이가 수출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화웨이의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내용은 스마트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통신 장비에도 이게 확장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웨이가 만들 수 있는 통신 장비의 수도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